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챗 GPT로 촉발된 AI 관련 경쟁이요. 지금 굉장히 저밑 가경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이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여러분들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큰 흐름을 잡아들인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에서 여러분들 300%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님 중에서 300% 수익 달성을 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잘 따라오신다면 특히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올라온 종목들 보신다면 이런 흐름들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증시의 비관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죠. 이제 새로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급속도로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이 3월달에 뭐 25bp가 아니라 50bp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올해 최종 금리는 6%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자, 요게요 PCE 지표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본다면 전월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0.6% 올라버렸다고요. 자, 이 수치가 역대급으로 오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0.5% 이상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갔다가 막 크게 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관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BOA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시장 폭락하라고 지수 급락한다고 고사를 지낼 정도로 리포트를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내놨던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은 이거예요. 페드 연준이 항상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언제나 always break something, 그래서 뭔가 하나는 박살을 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들은 이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죠. 금리 인하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놓고 봅시다. 이전 것들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아니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겪어보셨을 사건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1998년 LTCM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테크 버블이 생겼죠. 그리고 테크 버블 이후에 리먼 사태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ETF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 지수가 10% 이상 단기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LTCM이 파산한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국채에 몰빵해 놓은 상태에서 1998년에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면서 LTCM이 박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테크 버블이 나왔습니다. 닷컴 버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닷컴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10배씩 뛰던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붕괴가 되면서 2010년에 나스닥 지수가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죠.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리먼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QT가 시작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대표적으로 테크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너진 것들이 금리 인상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분식회계입니다. 전부 다 매출을 뻥튀기 시키고 뭐 이런저런 장부 조작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장부 조작, 분식회계가 들통이 나면서 전부 다 무너진 것들이죠. 그리고요, 요때 요것도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뭔가 무너졌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뭐가 나왔다? 경기가
갑자기 빠지니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굵직굵직한 사태들은 사실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금리를 인하했던 원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PCE 지표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에서 투매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서 없는 거, 무질서는 뭐예요? 투매입니다. 투매.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 이런 것 상관없이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 날 PCE 지표가 장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거를 반영해서 개파락해 갖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점 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락하고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점 매수 들어왔다가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빠졌죠. 그런데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 지수도 일제히 급락하고 투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비관론에 빠져 계시지 말라. 그리고 폭락무새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비관론에 빠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로봇 테마 이후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메가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 AI 쪽입니다. 로봇 테마는 제가 2022년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10번도 넘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300% 가까운 급등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메가테마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챗봇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이미지 AI 쪽까지 여러분들이 시선을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보일 겁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메타가 참전을 했습니다. 메타가 참전을 했는데 지금 더 가벼운 AI 언어 모델이다. 라마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하고요. 다른 언어 모델 용량의 몇 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AI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메타가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AI 연구자들이 이 같은 라마를 연구할 수 있게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분야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건 그냥 명분이죠. 명분이고요. 저커버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마는 AI 연구자들의 업무 진출을 돕기 위해 설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설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그것은 깃발 꽂기 위해서죠. 어쨌든 라마는 70억 개 아니면 130억 개, 330억 개, 650억 개 총 4가지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뭐 700억 개 아니면 뭐 3,600억 개 이렇게 매개 변수가 많죠. 매개 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메타에서 성능 면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자신들의 라마를 공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AI라는 요 섹터는요 아무도 강자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이 참전을 했다가 망신을 당하면서 구글이 뭐 7% 이상의 급락도 나왔었는데 어느 하나 이 AI 관련 시장을 장악한 업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규 시장은 먼저 기세를 잡고 서비스를 시작해서 고객들을 모으는 쪽이 승리하고 나중에 파일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메타뿐만이 아니라요.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다 뛰어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할 것 없이 통신사들까지 전부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번 아주 대차게 과열로 갈 가능성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자꾸 챗 GPT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생성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의 스위치, 트랜스포머, 블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실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들 특히 커뮤니티라든지 일부
그리고 매니아층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미지 생성 모델 AI 서비스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 사진이 여러분들 직접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AI가 그린 것 같습니까? 이건 AI가 그렸다라고 해요.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 이미지 생성 AI는 이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소위 말하는 무슨 문화? 오타쿠 문화로 급속도로 침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챗 GPT의 언어 생성 기반, 그 다음에 요런 이미지 생성 기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 동영상 생성 기반까지 AI의 확장력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스템 반도체, CPU라든지 아니면 GPU가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CPU가 좋고 그래도 메모리에서 정보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요. 요렇게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 D램의 예상 수요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2월달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PC와 모바일 D램이 이런 크로스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바일 D램이 이렇게 하락하는 반면 서버 D램의 시장은 이렇게 비트 크로스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버 D램뿐만 아니라 요 AI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선두주자는 누구냐? 당연히 엔비디아가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14% 급등하고 그러는 건데요. 왜 그러냐? 지금 개당 1,300만 원짜리 반도체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챗 GPT 열풍이 불면서 개당 1만 달러, 약 1,300만 원짜리 반도체가 나왔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거냐?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에서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다? GPU예요. GPU. 그래서 AI에 최적화된 A100이라는 반도체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챗 GPT가 지금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고 AI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답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메모리 쪽입니다. 무슨 메모리? HBM이라는 메모리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거대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1만 개 이상의 GPU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GPU가 왜 필요하냐? 단순 계산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코인 채굴할 때도 GPU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GPU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성능, 고효율 D램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HBM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요 두 업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AI 특화 HBM 개발에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와 맞춤형 AI 메모리 개발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애플에서 발표한 칩을 한번 보겠습니다. PC용 칩, 맥북에 들어가는 칩인데요. 요게 M1 울트라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일반 PC에 들어가는 CPU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따만 해요.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SoC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애플의 M1 울트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CPU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얘네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전송 속도를 위해서 CPU와 얘를 한 칩 위에다가 묶어버린 이런 식의 시스템 온 칩 방식이 점점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뭐죠? 테스트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죠? 여기에서 필요한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HBM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AI 시장은 챗GPT가 나오면서 시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뒤처지면 죽는 거니까. 전부 다 메타부터 시작해서 구글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가 중요하겠죠. 이 속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뭐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필요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고성능 광대역 D램 제품 이게 필수. 오늘 간단하게 한 3종목 정도 살펴볼 겁니다. 이 3종목은 지금의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인 상황인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300%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히 공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채널에 무료 어플이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추천주 때문이죠. 추천주에서 엄청난 급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료 종목만 가지고도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하루에 수천 명씩 가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주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위메이드맥스는 뭐 유명하죠. 추천드린 이후에 매수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프로입니까? 무려 80% 거의 100% 수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뭐 장중에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30% 이상의 수익들 터졌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죠. 상승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십시오.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40% 이상 수익들이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전에 2월달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설치해서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 검색을 하시면요. 제 영상이 나옵니다. 제 영상에 설명란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가시면 댓글 첫 번째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큰 수익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프로텍이 되겠습니다. 프로텍. 일단 프로텍은 이전에 회계 관련해서 뭔가 이제 고발도 당하고 좀 시끄러웠던 종목입니다. 관계사 회계 처리를 좀 잘못해가지고요. 뭐 상장 폐지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슈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AI 관련해서 HBM 그리고 이제 DRAM, DDR5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매집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와가지고 150만 주까지 땡겨놨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주가대를 보시면요. 되게 의미 있는 주가대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 그죠? 요렇게 여기와 여기를 이었더니 큰 저항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저항대를 대규모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세부적으로 파동으로 보신다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4번 나왔고 11선 돌림목 5번 나왔고요. 이게 6번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6번에서 여기 볼린저 밴드 또 돌파했으니까 여기 5번이 다시 터지면서 6번까지 가서 다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쉬는 구간이 어디서 나온다? 지금 돌파를 한 요 저항선 요 위에서 만들어진다 했을 때 여기서 사야죠. 왜 사야 됩니까?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 또 테스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완전 박살이 났다고요. 주가가.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주봉 보시면은
요렇게 돌리고 있죠. 바닥 한번 잡았고 또 잡았고 또 잡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위에서 매수한 물량들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매를 통해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잡았다? 요렇게 잡으면서 추세 자체가 요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면 요 주봉에서는 왜 여기서 버티느냐? 여기죠.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요 물량들을 한 1, 2주 정도 조정을 통해서 손바뀜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서 한번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 기술력 좋아요. 프로텍은 28,000원 언더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매수를 하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단기적으로는 35,000원이죠. 고점, 작년에 고점 찍었던 데가 35,000원대입니다. 여기 보시고 주봉에서 파동이 이게 몇 번입니까? 4번 파동이죠. 1차 상승 파동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얘가 내려가면 10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10주선 전후에서 바닥을 잡고 눌림목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튀어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프로텍을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애플의 M1 울트라 칩셋을 봤죠. 그 칩셋을 보시면은 테스트 장비들이 수요가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러버 소켓을 만드는 ISC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ISC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략해가지고요.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 보시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많이 지수가 하락할 때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매수해서 먹고요. 내려오면 매수해서 또 먹고 내려오면 매수해서 또 먹고 그래서 여러 차례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사실 ISC는 지금 중장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추세를 가고 있다고요. 주봉에서 그죠? 고점 나왔고 고점 나왔고 고점 나왔습니다.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물론 여기에도 추세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빠져서 잡았던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고 최근 들어서는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꾸 위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 ISC는 지금 채널 안에서는 사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45,000원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추세대 상단까지 먹을 수가 있고 ISC는 유명하죠. IR팀이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조금 주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기업 내용들을 IR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막 IR을 하고 주가를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봉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ISC가 지금 호재를 받은 것이 뭐죠? DDR5 쪽이고요. SOC 관련해서 또 HBM 관련해서 생각보다 테스트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의원님들도 수익 실현을 다 했죠. 여기서 수익 실현을 다 했는데 다시 잡아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 37,000원대 36,000원대 요 21선 밑에서 사는 거예요. 1차로 매수 들어가시고 어디 36,000원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34,000원대 2차 매수 들어가셔서 어디까지 간다? 45,000원대 추세선 상단까지 가시고 이거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5만원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이제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뭐 2009년 뭐 2010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이었죠. 레이저 장비 업체가 되겠는데 요즘에는 뭐 시총 1위 이런 것들을 다 내주고 참 찌글찌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마킹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닐링 장비라든지 이렇게 레이저 기반의 장비에 있어서는 국내 독보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락을 많이 해서요. 12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투매 나오면서 밀렸다가 또 투매 나오고 또 투매 나오고 그러니까 기관들도 로스코 계속 나오면서 반토막을 때려버렸습니다. 그죠? 완전 주가 반토막 나오고 나서 주가가 통상적으로 반토막 나면 그때부터 뭐한다? 단기 반등 나오는데요. 단기 반등도 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빵 터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9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팅 나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업황 개선에 대한 베팅들 중장기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파동상으로 보면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요. 지금 내려와서 21선 밑에서 박스권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야죠.
그죠?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손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고점대 내지는 아니면 이거를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5,000원대 언더에서는 매수 들어가시고 볼린저 밴드 이탈한다. 그러면 짧게 손절입니다. 손절 치고 다시 바닥에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중장기적인 흐름 보시면은 이오 테크닉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장성은 없어도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투매가 나오면서 레벨 다운이 됐죠. 그리고 나서 투매 완전 나오면서 1차 하락 반등 나왔다가 2차 하락 나오고 나서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지금은 주봉에서 뭐하고 있다? 정배열 전환 과정 만들면서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나왔고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9만원까지 가야죠. 그죠? 9만원 1차 보시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전에 박스권 상단까지도 간다. 그래서 대형주 치고는 먹을 폭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오 테크닉스도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